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 1 해설의 정영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총 20문제를 해설할 거고요. 간단한 총평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선생님 총평 강의에서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총평 강의 그 내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풀이는요 1번보다 차근차근 갈 텐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거는요, 선생님도 쉽게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어렵게 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거기에 좀 집중해서 풀겠습니다. 예를 들면 19번과 20번, 여기에 조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쑥 넘어가도 되죠. 왜요? 요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석회동굴이라고 주고 있고요. 석회동굴.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네요. 읽어볼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거죠. 그런 녹아있는 빗물은 어때요? pH가 7.0보다 작죠. 그죠? CO2가 녹아있기 때문에 탄산입니다. 그럼 pH가 7.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한 산성을 띱니다. A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지하수가 도를 녹이는 거죠. 그러면 속관과 직관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 학생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석회동굴입니다. 석회동굴은 일반적으로 종유석과 석순과 석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강원도에 있는 이 동굴도 당연히 석회동굴이죠. 그럼 이것도 맞는 겁니다. 강원도에 있는 동굴들 석회동굴.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한반도 내용. 정답 그래서 4번의 B, C. 2번 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선생님, 리튬은요, 요건 학습한 정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달라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그래프에서는 전략적 중요도 그리고 시장적 중요도 주고 있고요. 바로 볼게요. 기억. 니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여기 있습니다. 어떤 애가 전략적 중요도가 높아요? 요거 보면 되죠. 높은 애는 코발트.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니켈은 코발트보다 전략적 중요도가 낮아요. 자, 니은 텅스텐 여기 있습니다. 텅스텐은 금속 광물 자원이죠. 어떻게 알아요? 외웠어야죠, 그죠? 또한 기출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속 광물 자원이고요. 금속 광물 자원이니 재련 과정 거쳐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기억 옳지 않고 니은 맞았고요. 문제는 디귿입니다. 리튬 뭔가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배터리죠. 그죠? 여러분의 휴대폰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그죠? 요거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디귿 맞는 건데요. 리튬이 2차 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화학 시간에 1차, 2차 공부했는데 우리는 화학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선생님의 개념 강의 노트 보시면 리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정답이 갈릴 수 있다는 거. 맞았다 틀렸다.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요, 일단 기출문제가 되었으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점검합니다. 아, 내가 혹시나 학습이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되셨죠? 그리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리튬은 2차 전지 제조에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 디귿보기 출제는요, 아마도 출제하신 분들이 지구과학이 실생활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내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는 언제 배웠죠? 해양 자원할 때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해양 광물 자원할 때 망간지 단경 알고 리튬 이런 것들 언급했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5번의 니은 디귿이고 이제는 학습 방법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질공원의 지질 명소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지질공원에 얘네가 있다는 것도 이제 암기사항입니다. 왜요? 기출문제니까. 되셨죠? 자, 그 중에 먼저 무등산 주상절리대,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화성암 중에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화산암 보다시피 주상절리입니다. 요거는 용암이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였고, 어느 때? 중생대 때. 요것도 마찬가지 예전 기출문제 있죠. 그렇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 요거는 수성 화산활동. 수성, 물과 관련된 거죠. 수성 화산활동.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 거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산재가 발생하고 그 화산재가 나중에 떨어져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움푹 들어가 있는 응회구. 선생님, 응회구는 뭐예요? 대체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화산, 작은 규모의 화산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규모. 되셨죠?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화산체라는 거고요. 선생님, 그걸 굳이 또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왜요? 얘도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됐죠? 수능특강 연계교재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얘는 중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퇴적암, 주로 여감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중생대 퇴적암 전부 다 육성층. 전부 다 육성층. 보겠습니다. 기억, 중생대 맞았고요. 니은도 맞았죠. 디귿 옳지 않습니다. 정답 3번. 되셨죠? 자, 다음 4번 볼게요. 아마도 4번 문제 풀이하실 때 긴장한 친구들 여기서 시간을 조금 많이 허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단순하죠? 정말 단순합니다. 비록 3점짜리이긴 하나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는. 그래서 긴장을 좀 줄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어느 태풍, 그러니까 하나의 태풍에 대해서 그 태풍의 이동 경로와 그에 따른 풍향 그리고 기압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입니다. 그리고 가, 나, 다, 라 탐구 과정이 있고요. 자, 일단 표를 이용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 지도에 표시 한번 해봤대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이동 경로 점점점점 찍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보셨죠? 자, 그리고 A 지점, 여기입니다. A 지점. 태풍의 진행 방향의 어느 쪽? 왼쪽이죠. 태풍의 진행 방향 왼쪽. 그럼 여기는 당연히 안전반원일 거고요. 안전반원에서는 태풍 진행할 때 풍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우리나라고요. 여기 이웃나라입니다. 태풍 지나갈 때 태풍이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지역은 안전반원이고요. 태풍이 1, 2, 3의 위치로 날 때 태풍 쪽으로 풍향이 변해요. 도는 방향 보이시죠? 시계 반대 방향.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웠죠.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는 위험 반원에 있고 이 아이에게는 풍향이 태풍 지나갈 때 순서가 이렇게입니다. 도는 방향, 시계 방향. 요거 외웠던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풀이한다면 일단 니은 보기 풀려요. 6일 6시부터 6일 15시까지 A 지점 풍향 어떻게 변해요? 시계 반대 방향.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적혀 있네요. 또는 그리면 되죠. 야, 태풍 쪽으로 불어, 태풍 쪽으로 불어, 태풍 쪽으로 불어, 태풍 쪽으로 불어. 도는 방향 그려보셔도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 도는 거 좀 이렇게 돌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니은 맞았고요. 자,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하면 돼요. 간단히는 30도까지는 대체로 무역풍, 여기서는 대체로 편서풍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다 정확한 거는 태풍이 이렇게 가는 진로 보세요. 진로, 편서풍과 방향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기억 맞은 거죠. 태풍의 이동 방향 보고 이동 경로 보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기억 맞았고요. 편서풍.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풀어보면 어때요? 쉽죠. 거기 보니까 내용이 많다 뿐이지 사실은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건 거의 없습니다. 되셨죠? 디귿 보겠습니다. 이 태풍의 생성 당시 분해 소멸 당시 지금 태풍과 관련해서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기압 6일 6시의 중심 기압이 얼마? 975고요. 소멸 당시가 요겁니다. 990입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 뭐라고요? 필요한 거는 생성 당시 중심 기압. 생성 당시. 근데 얘가 생성이라는 거 모르죠? 그렇죠? 대신에 정보 있습니다. 위에 기압 변화량 줄 거예요. 이렇게. 이때의 기압 변화량은 관측 당시의 기압 빼기 생성 당시의 기압이래요. 그러면 생성 당시 기압은 요거 두 개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얼마? 생성 당시 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만큼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거죠. 맞나요? 요거. 되셨죠? 관측 당시 기압은 2예요. 생성 당시 기압과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계산해 보셔도 돼요. 얘는 얘 빼기 얘는 요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 당시 중심기압은 얘고요. 요거 분의 소멸 당시 얼마? 990. 얘는 1보다 작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의 기억 니은. 그러니까 이것도 긴장을 덜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긴장을 덜하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거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학습 양하고요.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금방 푸셔야죠. 사실 이런 거는 1분 만에 풀어야 돼요. 자, 보면은 일단 주계열성이라고 주어졌고 태양과 같은 상태의 별입니다. 그리고 기억 볼게요. S의 광도 묻고 있네요. 광도. 광도라고 하는 게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생명 가능 지대의 위치 결정합니다. 이때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가 멀리 위치하고요. 폭은 넓다 그랬죠. 넓게. 이때 기준값은 태양이라고 하는 별 주변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가 1AU만큼의 거리를 포함하는 이런 생명 가능 지대 같습니다. 됐죠? 근데 얘는 뭐예요? 생명 가능 지대가 0.4, 0.5 이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숫자 자체가 일단 1보다 안쪽이죠. 생명 가능 지대가 1보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광도가 태양보다 작다는 얘기죠. 기억. 그래서 S의 광도는 태양의 광도보다 작습니다. 자, 니은 A는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죠. 왜요? 생명 가능 지대에 있으니까. 생명 가능 지대의 정의입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 니은 맞았고요.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 지구가 A보다 짧아요. 지구가 짧아요. 왜요? 중심별인 태양 자체가 이 별 S보다 광도가 밝죠. 광도가 왜 밝죠? 똑같은 주계열성인데 광도가 밝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서 수명은 짧아요. 됐죠? 진화 속도가 빠르니까 생명 가능지도 금방금방 벗어나고.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되셨죠? 생명 가능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지구가 더 짧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앞 페이지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마도 1번과 5번이 기본이 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학습량이 좀 높은 친구들은 2번과 3번까지, 그리고 긴장을 좀 덜하는 연습까지 따면 4번까지. 사실은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되셨죠? 다음 보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가 아마도 기억 때문에 많이 고민했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대기와 해양에 의해서 에너지가 수송되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고, 이때 플러스는 뭔가요? 플러스는 북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수송, 마이너스는 남쪽 방향으로 수송, 이런 개념이에요. 기본되는 내용은 요거였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적도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적도,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하면서 고위도 지방. 이때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량 위도로 보면은 당연히 적도 쪽이 많고요. 고위도로 가면서 줄어요. 됐죠? 지구에서 방출한 에너지량 당연히 적도 쪽이 많고요. 이렇게 줄어요. 됐죠? 여기는 에너지가 남죠. 여기는 에너지 부족합니다. 이때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수송됩니다. 누가 수송? 대기하고 해양. 됐죠? 이때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은 위도 때는 여기였어요. 여기 대략 38도 부근.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결국 수송량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요. 수송량 가장 많은 부분 여기 어딘가 있어요. 위도 38도 부근. 이렇게 됐죠.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A는 대기. 그러니까 에너지 수송을 대기가 많이 하나요? 해양이 많이 하나요? 요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많이 할까요? 정답은 대기.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수능 특강을 열심히 봤다고 한다면 대기가 많다라는 게 사이언스 디저트 거기에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지난 기출문제에 대기 해양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연계 교재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또한 기출문제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근데 왜 많을까요? 일단은 흐름 자체가 누가 빨라요? 대기가 빨라요. 규모 자체도 큽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대기가 더 많이 수zon한다고요. 바닷물에 비해서. 됐죠? 일단은 나왔으니 이제는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수능 특강에 열심히 시간을 투자했던 친구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혼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기억. 그러니까 어떤 게 맞나요? A, B 중에 B가 많죠? B가 많죠? 요거. 그럼 B가 대기, A가 해양. 기억 옳지 않습니다. 그죠? A는 해양. 자, 니은 A와 B가 교차하는 위도. 여기입니다. 여기가 복사 평형이 아니죠. 어디? 수송량이 가장 많은 위도 때 대략 38도 부근입니다. 얘는 그냥 만나는 데가 아니라.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적도는 에너지 과잉입니다. 당연하죠. 되셨나요? 정답에서 2번의 디귿. 쌤, 요거 부어가지고 디귿 푸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적도는 에너지 과잉, 저위도는 과잉, 고위도는 부족. 그래서 수송. 되셨죠? 정답 2번의 디귿이고요. 자, 7번 같은 경우도 금방 풀 수 있어야 되죠.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조력 발전, 조류 발전. 보겠습니다. 날씨의 제약을 더 많이 받는 건 태양광 발전이죠. 하늘에 구름 끼면은 에너지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 말했습니다. 가는 나보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차를 이용한 조력 발전. 조차는요, 예측 가능하고 날씨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죠? 기억. 그래서 맞았고요. 자, 나는 우리나라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불리하죠. 서해안이 유리하죠. 왜요? 서해안이 조차가 더 크니까. 됐죠? 이론 옳지 않습니다. 디귿. 다는 나보다 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얘보다 얘가 더 크죠? 왜요? 얘는 제방을 쌓고 해수를 가두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 갯벌이 파괴됩니다. 정답부에서 1번의 기억. 1번의 기억. 자,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 일단은 여기에서 사태의 종류들이고요. 가는 지금 보다시피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애가 같이 움직입니다. 흐름. 나는 뭔가요?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애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나무가 휘어있죠. 포행. 얘는 뭔가요? 아래쪽이 제거되면서 얘가 움푹 주저앉은 거죠. 함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 볼게요. 화산 이류. 화산 활동 때 분출된 고체 상태의 물질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물이 섞여서 이동하는 걸 화산 이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화산 이류. 4단원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이때 얘가 흐름과 관련이 있나요? 흐름이 뭐죠? 흐름은 사면을 이루고 있는 풍화산물이 집중호우 등에 의해서 다량의 물을 머금으면 그 물과 함께 풍화산물이 아래로 흘러 이동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화산이류 들어가네요. 여기 물 됐죠? 이때 화산이류 할 때 이 물은 주로 어느 경우에 공급? 만약에 그 지역에 빙하가 있으면 빙하가 녹은 물 또는 강한 비, 폭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고요. 니은. 나는 토양의 동결과 해빙의 반복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포행은 뭐였냐면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흙알갱이가 있었는데 토양사의 수분이 열면 서리빨이 자라서 흙알갱이가 들려 올려집니다. 결국 땅의 팽창 효과. 나중에 날씨가 풀리면 얘가 툭 떨어져요. 설이 녹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수축 효과. 이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포행. 그래서 만약에 경사면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요. 근데 나무 생물이니까 저는 위로 자라고 싶어요. 그래서 위로 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디귿. 사면의 물질의 이동 속력은 느리죠. 포행. 기어갑니다. 아주 천천히. 그런 의미라고 했던 거. 포행. 그죠?
요게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나가 다보다 느리다.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티귿. 자,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IT에서 발생한 지진, 그 지진의 진앙과 그리고 진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도. 그리고 여기가 진앙이네요. 그 진앙 아래 어딘가에 진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게 지금 뭔가요? 진도를 표현하는 그런 숫자 음이고 얘가 5, 6, 7, 8, 9입니다. 진도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합니까?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린 정도, 피해 정도 이거잖아요. 진도는 어디가 커요? A, B 중에 B가 크죠? 그럼 B의 표면 땅이 더 많이 떨린 거예요. 그럼 거기 기억 봅니다. 표면파의 최대 진폭은 A와 B가 같을 수가 없죠. 진도차 이렇게 났는데. 기억 옳지 않고요. 땅의 흔들림은 어디에서 먼저 발생했을까요? 당연히 진앙에 가까운 곳, B겠죠. B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데부터 떨리겠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니은이 맞았습니다. B가 A보다 먼저. 디귿. 디귿. 선생님, 디귿 어떻게 풀죠? 진원은 100km보다 깊은 곳에. 이거 뭐 단면을 그려야 되나? 만약에 그렇게 고민했다면 공부가 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했으나 복습을 주기적으로 못해서 머릿속에서 잊혀졌거나. 이거 왜 줬을까 이거? 어긋나죠? 무슨 경계?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천발지진. 천발지진. 이때 천발지진은 우리 이렇게 정의하죠. 진원의 깊이가 70km, 30km 라고 할 때 경계를 잡고 얘 이하면 천발, 여기 중발, 신발입니다. 지금 100보다 깊을 수가 없죠. 천발이니까. 되셨나요? 만약에 천발, 신발진으로 구분하면 여기 경계가 100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라도 100보다 깊을 수가 없죠. 정답 1번의 니은.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 화강암의 풍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강암. 화강암의 풍화고요. 보니까 판상절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표인 것 같아요. 풍화를 받아서 토양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날아가고 화강암만 남았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화강암 뭐죠?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 중에 심성암. 이때 이 아이는 지하 깊은 곳에서 큰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티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버티려고. 그런데 위쪽에 있는 땅이 깎여요. 깎입니다. 깎여요. 결국 지표로 노출되겠죠. 이렇게.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압력이 감소해서 결국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쩍쩍 갈라지죠. 그게 판상전리. 그러면 기억. 기억은 압력 감소로 형성되었죠. 기억 맞았고요. 니은. 니은에 포함된 고령토. 여기 있는 토양에 고령토가 있대요. 고령토는 뭔가요? 우리가 풍화작용에서 공부했습니다. 특히나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 나와요. 우리 정장석, 장석 이런 내용의 문제가 나왔죠. 많이. 화강암은요. 정장석 그리고 석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요걸로 주로 이루어진 그런 돌덩어리입니다. 얘가 풍화받으면 석영은 그나마 잘 버텨요. 다른 데 비해서. 정장석은 석영보다 약해요. 그래서 풍화받습니다. 이때 정장석이 풍화받아서 고령토가 됐으면 한다면 뭔가요? 정장석이 탄산 성분의 물과 만나서 고령토가 되는 그런 과정이죠. 화학적인 풍화작용 중에 가수분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건 니은 맞았고요. 디귿. 설악산의 울산바위. 마찬가지. 설악산의 울산바위도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성암 중에 심성암, 바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에서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되셨고요. 다음 11번. 자, 그림가는 어떤 천체 집단 A. 천체 집단인데 주로 어디 있나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 누구죠? 소행성. 소행성.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이때 소행성과 관련해서 여기 나는 소행성의 하나인 X, 그 X와 그 다음에 행성들의 궤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X, 소행성 X가 있는데 그 X와 지구는 어디에? E와 기억 위치에 이렇게 썼대요. 그럼 먼저 기억 봅니다. A는 주로 얼음과 먼지? 아니죠. 소행성은 주로 암석질. 그렇죠. 암석질. 거기 나와 있는 얼음과 먼지는 해성. 해성의 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고요. 니은 X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 이용될 수 있죠. 해성과 소행성 이런 애들은 태양계 초기 물질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태양계 형성 초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자, 니 말했습니다. 이제 디귿이고요. 나에서 X는 새벽의 동쪽 하늘. 만약 푼다면 이렇게 풀어요. 여기 보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 쪽을 기준으로 이쪽은 어디? 이쪽은 동방이각. 동방이각. 그쵸? 그리고 동방이각 요만큼의 이각을 갖는 요만큼의 각도로 이각을 갖는 동방이각이 위치해 있습니다. 동방이각에 있네요. 내행성 공부했던 거 적용하면 되죠. 동방이각에 있네. 그럼 쟤는 초저녁의 서쪽 하늘. 그럼 거기 있는 거 풀 수 있는 거네요. 정답 2번의 니은이고요. 이렇게 풀어도 되죠. 해볼게요. 태양이 있고요. 지구입니다. 그쵸? 여기 있는 애잖아요. 여기 있는 애. 선생님이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풀어요. 지구에서 태양 쪽은 12시, 반대쪽은 24시, 지구 반시로 찾아나니까 여기가 18시, 여기가 6시. 이렇게 시간이 변해갑니다. 얘 보려면 사람들이 어디에? 이쪽에 있어야 돼요. 주의할 점, 태양이 있는 이 시간대는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가 본다고요. 언제? 언제? 여기는 해가 진 후 초저녁. 초저녁. 내가 나갔어요. 어느 쪽 하늘에서 보일까요? 안쪽은 북쪽, 나가는 건 남쪽, 남쪽 보고 이쪽은 서쪽. 이렇게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되셨나요? 정답 2번의 니은이고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바꿔도요. 여러분들 익숙하게. 태양 그리고 지구 그린 다음에 지금 이쪽에 이러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돼요. 정답 2번의 니은. 자, 다음 이제 12번 갑니다. 자, 12번은 그림가는 지구에 입사하는 파장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 그리고 나는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 자, 일단 복사 평형과 관련된 거는 학습할 때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지난 수능에서도 복사 평형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률이 많이 낮았죠. 정확하게 읽지 않아서. 이것도 정확하게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해볼게요. 지구에 입사하는 파장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 됐죠? 그 다음에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 이때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 대기권 밖에 도착한 태양 복사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 이 그래프가 얘입니다. 대기권 밖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선. 맨 위에 선. 됐고요. 근데 그 중에 지표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오다 보면 반사됩니다. 반사돼요. 그래서 반사된 걸 빼면은 그 아래 그래프. 점점점점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으로 보시면 돼요. 선. 여기는 점선은 아니네요. 점선이네요. 그쵸? 정확히 보시면 아무튼 요거. 그럼 기억은 뭐예요? 얼마나 반사되는지. 태양 에너지의 반사. 자, 이때 지표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오다 보면 대기가 흡수합니다. 25만큼. 여기에 자외선 같은 경우는 누가? 오존이. 적외선은 누가? 온실일체인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여기 누가? 오존이.
여긴 주로 누가? 색깔 보이시죠? 요거. 얘네는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가에서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이 많을까요? 적외선이 많을까요? 자외선 보세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필요하죠. 자외선 같은 경우는 파장대가 모대우죠. 근데 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시광선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가시광선대 4, 5, 6, 7 됐죠? 그러면 지표는 자외선을 이 정도, 적외선은 요것도 되고 그냥 파란색이 아닌 요것도 되고 되겠죠? 쭉. 그럼 뭐가 많죠? 적외선이 많습니다. 자외선이 적고요. 그래서 기억 맞는 거예요. 자, 니은에 도달한 성층권에 도달한 다량의 화산재. 성층권에 다량의 화산재가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태양빛을 많이 차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 반사되는 정도를 어때요? 증가시키겠죠. 태양빛을 많이 반사합니다. 그래서 지표의 기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습니다. 기온은 반사인데 그 반사를 증가시키니까. 그다음 디귿, 니은은 뭘까요? A인가요? A는 뭐예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 중에 A 값이면 지표에서 복사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A라는 의미인데 걔가 지금 니은인가요? 니은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대기가 얼마나 흡수하냐 요거죠. 됐죠? 정답 그래서 1번의 기억. 1번의 기억. 자, 다음 또 봅니다. 13번. 그림가는 대륙권의 염화 플루오리나탄소의 연도별 농도를 주고 있고 나는 대기 중에 오존의 위도별 평균 증가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기억, 니은 구분하고 있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3점짜리이긴 하나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이 문제 풀이할 때 그래프를 먼저 보고 어떻게 해석하지? 무슨 문제가 나올까라고 생각부터 하고 그리고 풀려고 했던 친구들은 아마도 시간을 많이 허비했겠죠. 근데 아래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은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본 개념 하나 딱 물어보고 그리고 그래프 해석 이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 나름의 노하우도 있어야 됩니다. 볼게요. 성층권에 도달한 CFCS에서 분해돼 나온 염소 원자는 오존을 파괴하는 촉매에 적용하나요? 적용하죠.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배웁니다. CCl3F라고 하는 일명 프리온가스 얘네들은 대륙권에서는 안정해요. 근데 성층권으로 올라가면 자외선을 맞아서 깨진다고요. CCl2F Cl 이렇게 염소 원자. 이 염소 원자가 오존하고 만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존 하나 파괴. 근데 얘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 파괴시켜요. 오존을. 촉매. 기억 말했습니다. 니은. 가에서 CFCS의 농도 증가율. 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농도 증가율은 기억과 니은 중에 농도 증가율입니다. 그러면 농도 증가율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고 하면 되죠. 기울기. 이렇게나 증가합니다. 여기는요. 이거잖아요. 증가율 기억에서 크죠. 니은 옳지 않고. 디귿. 나에서 니은의 오존 증가율 빼기 기억의 오존 증가율. 보세요. 니은 빼기 기억이죠. 니은 빼기 기억. 그리고 55도. 30, 60, 55 이쯤. 여기 이쯤. 니은 빼기 기억입니다. 니은 빼기 기억. 그런데 지금 기억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결국 값을 구할 때는 니은 값에다가 기억 값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요거예요. 요만큼을 물어보는 거죠. 요만큼. 당연히 여기가 커요. 그쵸? 그러면 55도 S가 55도 M보다 큽니다. 정답 3번의 기억 디귿.
결국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묻고 있는 거는 그냥 그래프의 해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 자료 해석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그죠? 시간만 허비한다고요. 그렇죠? 자료 딱 보고 아래에서 묻는 게 뭔지 대충 본 다음에 이 자료에서는 요것만 보면 되겠네 라고 풀면 요것도 마찬가지 1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잘 하셔야 돼요. 됐죠? 어디에서?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기본입니다. 거기 있는 문제들. 자, 이제 14번 봅니다. 자, 14번의 경우는 남극 빙하 연구를 통해서 아래는 과거 40만 년 동안 해수면의 높이, 기온의 편차, CO2 농도, 기온 편차의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기온 빼기 현재 기온. 만약 이 값이 마이너스면 당시 기온이 현재보다 낮았다는 얘기고, 이 값이 플러스면 당시 기온이 현재 기온보다 높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마이너스면은 추웠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마이너스면. 여기 보니까 A하고 B가 있고요. 기온 편차 보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대체로 0에서 약간 올라갔네요. 그러면 언제가 추워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추워요. 그럼 기온 A하고 B 중에 B가 높습니다. 되셨죠? 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기억, 빙하코 속 얼음의 산소 동위원소비 묻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기온과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빙하, 그 빙하 속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B,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B는 그때 당시 기온과 비례합니다. 그렇죠? 빙하에서는, 빙하 속에서의 산소 동위원소는 비례한다고요. 이렇게 되겠죠. 반면 그때 당시 기온과 그때 당시 살았던 해양 생물 화석 속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B는 해양 생물 화석 속에서의 산소 동위원소 B는 반비례라고 했죠. 이렇게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요거는. 자, 아무튼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온은 이때 왜 높았을까요? 자료상으로는 요거겠죠. 기온이 높았네. 왜 높았니? CO2가 많아서 그래. 대기 중에 온실기체인 CO2가 많아서 그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봅니다. 빙하코 속 얼음의 산소 동위원소 B는 언제 커야 돼요? 둘 중에서 B일 때 커야 돼요. 기억 옳지 않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대륙 빙하의 면적은 언제 넓어요? 추울 때 빙하가 넓겠죠. 추울 때. 언제 추워요? A일 때 추워요. 그래서 A가 넓겠죠. 참고로 A일 때 기온도 낮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해수면도 낮아요. 온도가 올라가면요.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옵니다. 해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물론 해수에 열팽창도 있겠지만. 그럼 네 말했습니다. CO2의 농도가 높은 시기. 이때는 기온이 높겠죠. 정답 2번의 니은. 됐고요. 자, 다음 15번 갑니다. 동일한 파장대를 관측하는 세 망원경이래요. 세 개의 망원경이 있는데 동일한 파장. 그 파장을 관측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은 먼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허블 우주망원경, 우주공간이 띄웠고요. 하와이에 있는 얘는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겠죠. 됐죠? 얘네가 지금 천체를 관측합니다. 이때 기억. 얘는 전파를 관측할까요? 전파? 일단 세 개 전부 다 뭐라고요? 세 개 전부 다 동일한 파장대를 관측한대요. 됐죠? 이때 얘네 전파 관측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전파를 관측하려면 일단 망원경이 커야죠. 그죠? 전파 망원경 크다 그랬죠. 왜요? 전파를 관측하려면, 그러니까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관측하려면 분해능을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해능 값을 작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구경이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얘는 그쵸? 아니라고요. 크게. 그리고
지상에는요 전파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우주 공간에 띄워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또한 반사경 보통 안테나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기억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허블 우주망원경이 유명하고요. 허블 망원경은 주로 가시광선 때에다가 약간 확장되는 적외선도 일부, 자외선도 일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니은 집광력, 빛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은 망원경의 구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또는 망원경의 면적에 비례해요. 여기서 구경 줬죠. 구경 줬고 구경 줬습니다. 요거의 제곱이 비례해요. 2.4분의 6.5 요거 하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 얘가 약 2.7 나와요. 2.7 요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요거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니은 옳지 않고 디귿 천체를 관측할 때 디귿은 기억보다 대기양을 많이 받겠죠. 왜요? 얘는 지상에 있으니까. 정답 그래서 3번의 디귿. 자 이제 다음에 16번 갑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그쵸 긴장을 많이 하셨죠. 작년 수능 기출을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도 이것도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소비가 많이 됐을 것 같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얘는 볼게요. 일단 조건에서 자정에 같은 고도에서 동시에 남중했다. 같은 고도에서 남중고도 같다는 얘기죠. 적경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내가 볼 때 똑같은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하게 하려고 이런 조건을 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똑같은 방향이 있네 이거예요. 됐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ABC의 물리량이고 ABC는 이때 원일점이 있었대요. 똑같이 다 원일점에. 그리고 문제 이렇게 자료 주고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들어갈 거 뭘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애 돌고 있습니다. 돌아요. 그리고 중심이 기준 아니고 근일점 가장 가까운 지점 여기가 3 AU 여기가 얼마? 5 AU. 그럼 궤도 긴 지름은 8 긴 반지름 장반경이 얼마? 4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케플러 법칙 배웠습니다. P의 제곱과 A의 세제곱 비례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요거 똑같은 단위 쓸 거니까 해볼게요. 요거 갖다가 하고 연 쓰고 AU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P의 제곱은 4의 세제곱 익숙한 숫자죠. 익숙합니다. 안 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인데 요거는 2 곱하기 2니까 8 곱하기 8이네요. 8 곱하기 8 P는 8년 요게 8년 그럼 니은 64년 88에 64니까 그죠? 그럼 얘 64년 64년? 그럼 이제 요것도 나오고 있죠. 그죠? C의 경우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 P가 64의 제곱은 A의 세제곱 근데 64 88에 64 8의 제곱의 제곱 얘가 A의 세제곱 이거 뭐죠? 4의 3승이네요 4의 제곱의 세제곱 얘가 A의 세제곱 A 얼마? 16 4, 4, 16 맞죠? 아니면 또 쪼개면 돼요. 자기 쪼개면 A가 16이래요. 이때 A는 뭐예요? 장반경이죠. 여기 그림을 그냥 활용하면 요게 8이고요. 요게 기억입니다. 기억. 이때 8 더하기 기억값이 얼마 나와야 되죠? 16의 2배가 나와야죠. 긴 지름이니까. 요거는 긴 지름이니까. 그러면 32. 기억은 30에서 8 뺍니다. 24. 요거 24. 24AU. 그럼 요거 24겠죠? 그럼 요거 전체가 얼마죠? 요거 전체는 12AU. 요거 전체는 8년. 그럼 나왔습니다.
기억, 니은 구했고 여기 들어갈 숫자 값도 다 구했고. 이제 볼게요. 기억 20 아니죠? 니은. 자, 니은은 일단은 여기 근일점 거리, 원일점 거리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A, B입니다. 숫자 보시고 그려볼게요. 자, 그립니다. 일단 이렇게 A의 궤도 이때 요게 지금 근일점, 여기가 원일점, 여기가 지금 3, 여기가 지금 5예요.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중심입니다. 중심, 타원의 중심. 이때 보통은 요거에서 요거의 비로 구해요. 요거 1이네요. 보통 이렇게 구해요.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사실은 요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모양만 보면 되니까 요게 A일 때 B는요. 일단은 근일점은 3이 아니라 B는 2배, 6입니다. 6. 그리고 원일점은 여기에서 5, 이것의 2배, 2배인 10이 아니라 더 가요. 그럼 그려보면은 더 납작해져요. 더 납작. 또는 해봐도 되죠. 요거 전체의 절반 한 다음에 얼마 차이나는지 해봐도 돼요. 그죠? 수학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모양만 봐도 그 답은 나옵니다. 그러나요? 더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게 더 납작한가요? B가 더 납작해요. B가 더 납작하면 B가 26이 큰 거죠. 그럼 A는 B보다 26이 작아요. 이게 맞았고요. 자, 이날로부터 32년째 되는 날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날의 상황. 이 날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보는 건 A하고 C니까 먼저 A인데 A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어디? 원일점. 그리고 여기 얼마? 5. 요건 얼마? 3. 그 다음에 이날 C는 전부 다 원일점이었죠? 그리고 다 똑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이 있을 거고 이때 얼마죠? 원일점 거리가? C니까 24죠? 근일점 거리는 8이죠? 맞나요? 자, 여기에서 요게 24 그리고 이쪽으로 요게 8만큼 떨어진 이런 궤를 갖는다고요. 현재는 어디? 여기 A, C 됐죠?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얼마 지납니까? 32년 지나면 32년이면 여기 보세요. 8의 배수죠. 그죠? 그러면 결국 A는 결국 다시 이 자리입니다. A. 이때 C는요. 31년이면 공전축의 딱 반이죠. 딱 반입니다. 그러면 원일점에 있었으니까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정반대편 어디? 근일점에. 그죠? 정확히 반대쪽. 물론 주의할 점 뭐예요? 나중에 우리 케플러 공부할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반입니다. 그러면 어디 써야 돼요? 여기 써야 돼요. 여기.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거리 얼마? 8에다가 5 더하면 되죠. 그러면 13. 정답 4번의 니은 디귿. 자, 다음 문제 17번 봅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계산이 좀 필요한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계산 아닙니다. 일단 가는 우리나라 육지의 연평균 강수량, 그 강수량을 이용해서 환산한 수자원의 현황. 그리고 나는 지국의 담수의 분포. 그러면 요거는 빙설, 요거는 지하수, 요거는 지표에 있는 호수라든가 하천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담수니까 담수. 규칙 갑니다. 수자원의 총량, 강수에 의존하는 수자원 총량을 100으로 봤을 때 이 중에 일부는 강이 되어 흘러가고요. 그리고 일부는 증발산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요거 이용하지 못하는 손실량. 강이 되어 흘러가는 양 중에 홍수 때 강이 되어 흘러가는 양과 평상시 흘러가는 양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값을 기준으로 다시 요게 지금 이 양을 기준으로 바다로 유실되는 양, 그리고 이용하는 양,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 들어갈 거 뭘까요? 이거 다 하면 되죠. 얼마죠? 57. 57 중에 얼마가 빼면 되죠. 그럼 요거는 얼마인가요? 4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죠? 43. 됐죠? 기억은 바다인가요? 네, 바다입니다. 바다. 강이 되어 흘러간 양인데 쭉 바다까지 가버리는. 됐고요. 홍수기 유출량 요거 하고 총 이용량 이용 더하면 됩니다. 얘가 더 커요. 다음은 얼마죠? 얘가 28 나오네요. 됐죠? 디귿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여기에서 지하수 아니죠. 얘네들. 정답 3번의 기억 니은. 자, 이제는 18번입니다. 그림과는 어느 지점에서 측정한 PM10 미세먼지죠. PM2.5 초미세먼지죠. 월별 그 질량 농도, 그리고 나는 호흡 기관에 달라붙은 입자의 지름별 침착률, 달라붙는, 그죠? 침착률. 자, 그 관련된 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M10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 다음에 PM2.5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렇게 주고 있네요. 여기는 나 익숙하시죠?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문제로 풀어봤고요. 그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기를 들어 마시면 이때 공기 중에 있던 먼지는 일단 어디에? 콧구멍에 있는 점액질에 달라붙어요. 코털 이런데.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다 보면은 음식물 들어가는 식도 말고요. 기관지라고 했어요. 기관지. 그쵸? 결국 갈라집니다. 그리고 잘게 또 갈라져요. 새 기관지. 그리고 그 끝에 가보면은 폐가 있죠. 폐포로 이런 폐. 그러니까 그 순서가 일단은 콧구멍 지나서 기관지 지나서 폐까지. 그 경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입자의 지름별로 침착되는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때 요거 한번 볼게요. PM10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PM10을 표현한대요. 그 중에서 진짜 작은 애들 PM2.5가 요만큼을 차지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있는 애들도 PM10에는 포함된다는 얘기죠. 10 이하 요게 PM10의 개념이고 2.5 이하 이게 PM2.5인데 2.5 이하에도 PM10에 들어가요. 그런 그림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PM10분의 PM2.5의 농도를 구합니다. 1월과 7월. 1월, 7월. 이때 구하는 거는 요거 분의 요거예요. 이거 분의 이거예요. 얘는 반 정도죠. 반 넘어갑니다. 그럼 1월에 크죠. 기억 맞았고요. 니은 지름이 2.5에서 10. 요건 뭐예요? 지금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 됐죠? 얘네 입자 농도는 5월과 1월. 5월이면 여기 있고 5월. 1월은 요거 1월. 어디가 더 커요? 5월이 더 큽니다. 됐죠? 5월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PM2.5에 PM2.5. 자, PM2.5 여기 보니까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입니다. 참고로 수능 특강에서는 여기가 1이고 대충 5를 찍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됐죠? 하지만 2.5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하면 되고요. 2.5 이하니까 대충 잡고 요 이하를 보는 겁니다. 됐죠? 대충 잡고 이쪽에서 침착력을 보면은 기관지 폐는 여기, 기관지는 여기. 누가 그럼 높아요? 폐가 높죠. 그래서 디귿 기관지가 폐보다 낮다라는 거 정답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요거는 자료 해석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거는 이미 수능 특강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내용들. 되시죠? 그러니까 연계 교재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9번, 20번 들어갑니다. 일단 19번.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차근차근 해보셔야 되고 선생님이 풀이 방법도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9월 중
6일 간격으로 자정에 관측한 달의 위치를 A, B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뭔가요? 6일 간격으로 동일한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관측했을 때 달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관측하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기본은 요거예요.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달을 봤어요. 남쪽 하늘 바라봤을 때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입니다. 여기 있던 달이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어디? 달의 공전에 의해서 어디? 이쪽 동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몇 도? 약 13도. 요거 했었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달을 찾아보면 달의 위치가 서에서 동으로 13도 이동한 위치에서 관측됩니다. 그쵸? 요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럼 결국 A를 관측하고 6일 후에 B를 관측한 거예요. 됐죠? 또한 6일 후에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쪽에? 이쪽 어딘가에 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문제는 좀 이따 정확히 하겠지만 일단 이런 과정이에요. 됐죠? 그래서 A 관측하고 6일 후에 B 관측, 그리고 6일 후에 저쪽으로 넘어가 있을 거라고요. 자정에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볼게요. B의 상황입니다. B는 추분날 관측했고요. 위상이 망이래요. 그러면 B의 상황을 그려보면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들에 달이 돌잖아요. 위상이 망이래요. 어디 있다는 얘기죠? 태양의 정반대편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 근데 이날은 무슨 날? 이날은 추분날. 추분날이니 태양 쪽 이쪽 방향은 적경이 12시. 저기는 0도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반대편에는 이 달은 적경이 0시. 저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0도 정도. 됐죠? 이렇게 된다고요. 대략적인 값들이. 여기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일단 이게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A는 뭐라고요? A는 이날로부터 6일 전입니다. 6일 전. 이때 그냥 간단한 풀이는 요래요. 간단한 풀이 1. 6일 전? 그래. 그러면 태양이 있고 지구 있을 때 6일 전이면 일단 달은 어디 있어요?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있겠죠. 삭, 상현, 망, 하현입니다. 그렇죠? 삭에서부터 여기까지 상에서 여기까지 대략 7, 8일 걸려요. 그럼 6일이면 대충 여기 있는 거 껴있겠죠. 그러니까 A일 때 달은 여기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은 적경 얼마? 태양은요, 적경이 계속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매일 얼마나? 각도로 따지면 1도, 시간으로 따지면 4분. 매일 4분씩 증가해요. 그렇죠? 매일 4분씩. 어떻게 구해요? 365일 동안 24시간이 증가합니다. 요거 60분의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되셨나요? 얼마 나오죠? 4분 정도 나와요. 자, 구하는 방법 보면 그냥 나누면 되죠. 60, 대략 6 정도? 6, 4, 24 이렇게. 자, 아무튼 매일 4분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A 상황에서 6일 전이죠. 6일 전. 그러면 6, 4, 24만큼 적경이 줄어 있지 않을까요? 줄어 있었겠죠. 과거니까. 그러면 대략 11시 36분 정도? 태양은?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90도면 5시 36분 정도? 반대쪽은요? 반대쪽은 뭘까요? 23시 36분 정도. 이쪽 뭘까요? 여기가 17시 36분 정도. 그죠? 적경의 증가 방향은 지구의 자전 방향 또는 지구의 공전 방향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5에서 6시간 증가했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거기에 있는 6시 44분 리가 없죠. 됐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도 갑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기억, 니은, 디귿 맞는 거면 찾는 거니까.
근데 정확히 푼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죠. 아, 선생님 거기에 왜 6시 44분 나온 거죠? 해볼게요. 풀이 2 들어갑니다. 풀이 2. 잘 보세요. 일단 달이라고 하는 애는 달은 매일 적경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근데 이때 적경이 증가하는 정도는 그 주기가 27.3일이죠. 항성월. 그러니까 24시간이라고 하는 변화를 결국 27.3일 동안 해요. 요값 대충 해보면 물론 그냥 간단히 해도 되지만 정확히 한번 해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여러분은 그냥 대략적인 값을 해도 충분히 나옵니다. 얼마가 나왔냐면 대략 52.7 정도 나왔고 53 해도 돼요. 하루에 그럼 결국 이만큼이죠. 그런데 6일에 6일. 6일이면 요거의 몇 배? 몇 배? 6배 해야 됩니다. 해봤더니 316 정도 나와요. 6일 동안 요만큼.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316이면 60분이 1시간이니까 5시간하고 16분입니다. 이렇게 적경 6일에 해당하는 적경이 요 정도 나와야 된다고. 적경에 비교했을 때 됐죠? 요만큼 6일 동안 되셨나요? 요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요 각도 구했고, 자 그럼 이제 가봅니다. A 시기에서 B 시기로 왔죠. 그쵸? A에서 B로 갔습니다. 이때 B 시기는 적경 얼마? 달이 0시라고요. 24시. 근데 그 전이에요. 전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요만큼의 차이. 그럼 얼마? 요거 빼면 되죠. 여기에서 24에서 5시 16분을 빼면은 얼마인가요? 요게 44분 하고 얼마죠? 빼기 여기가 8시 44분. 잘못 뺐습니다. 아무튼 요거에서 얘 빼면 18시 44분. 요게 지금 요 달의 적경. 얼마? 18시 44분.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A에서의 달의 적경 나왔고요. B에서의 적경은 요거예요. 지금 쓴 거 뭐예요? 달의 적경 저기 변화 주기는 요게 주기야. 항성월. 하루에 대략 이 정도씩 적경이 변해. 근데 적경 계속 증가하거든. 24시가 되기 위해 6일 동안 증가해 왔어. 얼마니? 이렇게 보고 있다고. 됐죠? 이렇게. 근데 거기 있는 보기에 6시에는 왜 나온 걸까요? 뭐였죠? 보기에서 6시 44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잘 모르겠어. 요걸 그냥 내가 0시로 잡아요. 내일 12시 잡아요. 모르겠어. 12시로 잡았어. 그럼 이제 여기다 12시 집어넣고 구하면 6시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춘분점과 추분점의 적경 저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6시 44분. 아, 12시 아닐까? 아, 그럼 여기 6시 44분이겠네? 그럼 요거 맞았네? 라고 풀 수 있다고. 그때 그 숫자입니다. 근데 요게 아니라고요. 왜요? 지금 B일 때 적경이 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기억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B의 달을 관측한 그 날부터, 자정부터 6일째 되는 날 자정. 6일 후입니다. 이제 가죠. 6일 전, 6일 후입니다. B에서 6일 후. 그럼 적경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0시에 증가합니다. 그러면 대충 5시 16분 정도 되겠죠. 대충 잡아서. 이렇게 증가했고, 이렇게 증가하고 5시 16분 증가하고 됐죠. 이때 적경이 이렇게 나오면요, 다른 저기 값도 나와요. 저기 얘는 대충 0, 얘는 저기 마이너스, 얘는 저기 플러스. 왜죠? 황도와 백도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5도 정도 버려져봤자. 그러다 보니까 황도 부근에서 달이 관측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달의 적경 값을 주면 그 적경에 해당하는 그 저기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황도 부근이니까. 요거 지금 뭐예요? 동지점 부근이죠.
태양이 동지점 부근에 있을 때 저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일 거고, 요거 지금 물론 하지점 아닙니다. 하지점 부근이죠. 가고 있죠. 하지점 부근에서 태양은 저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달도 그쪽 방향은 거의 플러스라고. 저기 값.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일단은 디귿도 가능하죠. 달의 저기 언제 커요? 이때 커요. 이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B의 달을 관측할 수 있는 요거하고 요거 이때 고도, 자정의 고도 해볼게요. 자정의 고도. 일단은요, 이렇게 내가 오늘, 이것도 풀이 방법 첫 번째는 요겁니다. 남쪽 하늘 바라봤을 때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이고요. 이걸 정확히 동점, 정확히 서점이라고 한다면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가요. 그렇죠? 천구의 적도. 그리고 지금 B일 때는 여기 있습니다. B 됐죠? 자, 그리고 이제 A 시기에는요, 달의 저기가 마이너스죠. 저기가 0, 마이너스죠. 그럼 요 경로 어딘가 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16, B 더하기 616, B에서부터 616 지나면 달의 저기 플러스죠. 그럼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렇겠죠. 저기가 플러스니까. 천구적도 저기 0,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의 경로상에서 일주운동합니다. 맞나요? 자, 이때 만약 내가 여기다가 시간권을 그려주면 천구의 남극 기준으로 시간권이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었던 달이 밀려 가는, 그래서 여기 온 경우는 여기서 달이 밀려 가는 여기 있는 경우랑 똑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A, 여기가 B에서 6일 지난 후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그럼 그것도 어때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저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건 이건 옳지 않습니다. 또는 이걸 이렇게 풀죠. 요거 있으니까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입니다. 북반구 중위도에서 천구를 그려요. 지평선, 관측자, 천정, 천저, 지평선,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의 적도. 천구의 적도상 있으면 저기 값이 0도인 천체, 증가해서 플러스, 여기는 감소해서 마이너스. 이때 지금 B 됐죠? B. 그리고 A는 어디? 저기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돌아야 돼. 여기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C는 C가 아니라 B 플러스 6일은 저기 플러스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때 여기를요, 지금 적경 0시 저기 0도인 채로 한다면 보세요. 똑같은 정도의 적경차가 납니다. 그죠? 적경차. 얘는 작고 얘는 더 크고,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고. 근데 90도까지는 아니죠. 그럼 지금 그냥 간단하게요, 그냥 요거 그냥 1시라고 할게요. 1시. 느낌만 보시면 1시고, 요거 23시입니다. 적경. 그러면 쟤는 어디 있어야 돼요? 23시네. 여기보다는 1시가 못 와서 여기 있겠네. 그쵸? 그럼 쟤 B 플러스 6일은요? 여기보다 1시가 더 간 다음에 요 위에 있겠네. 저 건너편에. 그럼 고도차가 다르다고요. 더 가봐도 됩니다. 더 가봐도 돼요.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답은 그래서 2번의 디귿.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그림과는 50도 N인 지역이고요. 춘분날 관측한 두 별이래요. 춘분날 관측. 그리고 여기는 아예 좌표를 주고 있습니다. 좌표값. 일단 북반구 50도 N 그려볼게요. 북반구 50도 N. 북반구 50도 N의 관측자에게 천구는 머리 위 천정, 발 밑은 천저, 서 있는 땅이 지평선. 천구의 북극은 어디? 천구의 북극의 고도, 그 지방의 위도. 그래서 대략 50도까지 올라가야죠. 천구의 북극, 이 각도 몇 도? 50도. 천구의 북극의 고도, 그 지방의 위도. 반대쪽 천구의 남극. 천구의 적도 어디? 천정에서부터 50도만큼 와야죠. 50도.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 한 다음에 그리면 얘가 천구의 적도.
됐죠? 1900의 적도 고상이 있으면 저기 값이 0도. 그죠?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건 플러스 90도. 저기 값. 천정에 있다라고 만약 한다면 얘 저기 얼마? 플러스 50도. 그래서 외운 것도 있죠. 천정을 지나는 별의 저기는 그 지방의 위도랑 같다. 했던 거. 자, 이때 여기 볼게요. A는요. 고도가 90까지 갑니다. 천정을 지난다는 얘기죠. 천정 지나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돌아요? 지구가 자전할 때 전체가 일주 운동합니다. 되나요? 근데 여길 지나야 돼요. 그럼 A는 어떻게 도는 거죠? A는 요게 지금 몇 도? 40도. 그럼 여기 40도가 되게끔 이렇게 놓으면 돼요.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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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도. 그렇죠? 일단 A가 지나가는 길. B는요. 고도가 70도까지 올라간대요. 70도. 70도. 이때 70도가요. 어느 쪽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보세요. 만약에 쭉 올라가서 70도면은 여기에서 50에서 20을 더 올라가면 되죠. 여기면 70이죠. 70. 그런데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돌고 있으면은 요게 지금 얼마? 20. 그죠? 50에서 20 더하면 70이니까 요게 20. 그럼 요것도 20이에요. 요것도 20. 그렇죠? 20. 그럼 요게 30이죠. 30. 30보다 고도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B는 북쪽에서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북쪽을 돌고 있는 아닌 여기에서 70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게 20 돼야 되니까 이것도 20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고도가 요만큼입니다. 20. 50에서 20 모자란. 그럼 30이죠. 근데 30보다 더 떨어지니까. 그럼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이때 남중고도가 70이래요. 그럼 구할 수 있죠. 남중고도 70은 90도에서 그 지방의 위도 50을 뺀 다음에 전체 저길 더하면 돼요. 요게 지금 40이니까 그렇죠? 저기 얼마? 30. 여기에서 30도로 올라간 여기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뭐? B. 됐죠? 저기 30. 그리고 저기 플러스 30. 됐네요. 이런 상황. 그럼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요게 나와요. 일단 A라고 하는 애 정보 나왔습니다. 적격은 모르지만 저기가 얼마? 플러스 50. 됐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 적격 모르지만 저기 값이 플러스 30. 됐죠? C하고 D는 아예 줬죠? 볼게요. C라고 하는 애 저기가 얼마? 요 선상에 있습니다. 50이죠? 50입니다. 저기 50. 적격은요? 0, 1, 2, 3, 4, 5, 6, 12, 13 정도 되네요. 대략 13. 대략 13. 약 13시에 저기가 얼마? 저기가 플러스 50. D는요? 13시 더 갔죠? 13, 14, 15 정도 되고 60입니다. 60. 그쵸? 60. 15 정도 되고 60. 이렇게. 그쵸? 이렇게 지금 별의 정보를 적어봤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야죠. 먼저 적경 볼게요. 적경 C하고 D는 나왔죠? 근데 A하고 B가 안 나왔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가는 춘분날 관측했고요. 지금 A는 춘분날 몇 시에 쭉 올라갔어요? 22시에. 22시. B는 대략 새벽 2시에. 이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 22시, 2시였어요. 22시, 요거 2시. 요때 천정에 있었고 요때 남중했죠. 각각. 그럼 얘를 이제 그림으로 바꿔봅니다. 그림. 간단히만 할게요. 보세요. 북반구 중위도의 관측자에게 천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죠? 천정, 천저, 지평선,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의 적도. 됐죠? 이날 지금 무슨 날? 춘분날. 그리고 시간 몇 시? A는 22시. 그럼 태양 어디 있어요? 춘분날 태양은 적경 0시 저기가 0도가 가지고요. 천구의 적도선이 있어야 돼요. 저기가 0이니까. 근데 22시입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태양은 6시, 6시, 12시, 18시, 24시 이쯤 있겠죠. 아직 여기까지 가기는 2시간이 모자라. 그쵸? 태양. 근데 이 태양 여기 있는 곳이 지금 춘분날이니까 적경이 0시라고 0시. 그러면 여기 있는 애 A입니다. 적경 얼마예요?
춘분점에서부터 10시를 가야죠. 여기 있는 애 전부 다 적경이 10시입니다. 10시. 적경제 10시. 춘분날 그쵸? 22시에 여기 있는 애 적경 구하기. 일단 춘분날이니까 태양의 적경 저기가 이래요. 저기가 0도면 천구의 적도상에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얘니까 어디에? 여기 있어야 된다고 태양이. 근데 이 지점이 0시가 돼야 됩니다. 왜? 오늘 춘분날이니까. 태양 있는 곳이 0시. 여기서부터 적경 측정하죠. 4시에다가 6시간을 더 해야 돼요. 10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북반구의 관측자 입장에서 천정, 천저, 지평선,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의 적도입니다. 됐죠? 일단은 지금 춘분날 몇 시? 2시. 2시에 남중. 2시에 남중. 지금 여기 있잖아요. 2시에 남중. 그럼 태양 어디 있어야 돼요? 이번엔 여기 있겠죠. 여기에서 2시간을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춘분점이 있는 위치. 여기가 적경 0시인 지점. 그러면 2시에다가 12시 다음에 여기 적경, 얘는 14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춘분날이고 춘분날 태양의 적경이 0시 0도니까요. 0도니까 천구의 적도상에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2시입니다. 시간이. 그럼 어디에? 자정지나 2시에. 태양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가 적경 0시가 돼야 된다고. 왜요? 춘분날이니까. 그럼 이제 적경 2시, 여기까지 14시. 14시. 이쪽에 있는 전부 14시. 그럼 이제 14시. 그럼 볼게요. 적경 제일 큰 애 누구? D. 그쵸?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A. 기골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니은. 이날 1시에 고도가 가장 높은 별. 아, 4개 다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볼게요. 1시입니다. 1시. 봤더니 우연찮게 A하고 B의 고도가 거의 똑같아요. 1시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C하고 D만 정확히 재보면 되죠. 어차피 A하고 B는 거의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남아있는 건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A하고 C하고 D만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 갑니다. 보세요. 자, 천구, 천정, 천저, 지평선,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 여기 저기 값이 0도, 저기 아까 이게 뭐였죠? 플러스 50도, 여기 플러스 90도입니다. 됐고요. 자, 그 중에 일단은 A 한번 해볼까요? A. A는 저기가 플러스 50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돈다 그랬죠. 저기 플러스 50. 여기에서 50도 올라가면 되고 요 각도가 40도, 요 각도가 40도입니다. 됐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첫 번째. 자, 그리고 요게 A의 경로고요. 마찬가지 얘가 C의 경로입니다. 왜요? 저기가 같으니까. 됐죠? 자, D는 어디나요? D. D의 경로는 저기가 60이니까 여기서 10을 더 올라가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D의 경로. 천구의 북극에 더 가깝겠죠. 더 가깝게.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저 아이가 북쪽 하늘 바라보고 있을 때 무언가 중심점이 있고요. 천구의 북극. 그리고 얘 둘레를 별들이 돌아요. 맞나요? 이때 천구의 북극의 고도 그 지방이 위도입니다. 위도. 그리고 지금 궤도상에서 천정까지는 이 그림을 표현 못하지만 아무튼 얘가 D의 경로. 요게 A하고 C의 경로예요. A하고 C. 됐죠? 일단 도는 경로. 그 도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 일조운동 경로. 여기까지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 왜 줬을까요? 오늘은 뭐 춘분에서 뭐 하루 정도 차이 날 수 있지만 춘분날이라고 보고 1시래요. 그럼 태양 찍을 수 있어요. 태양. 태양은 천구의 적도상에 있을 것 같아요. 춘분날이라고 하자면
0시 0도니까 태양은. 물론 하루 지났으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 적도상 있어야 되고, 됐죠? 이 적도상이 어디 있어야 돼요? 1시니까 여기 있어야겠죠. 자정에 1시간 더 간, 요만큼 간. 이때 이 지점의 적경이 얼마? 적경이 1시, 0시. 요 태양이 있는 이 지점이 적경 0시. 그러면 요 지점은 적경 1시. 적경 증가 방향 기억하시죠? 1시. 이쪽 적경 몇 시? 이쪽 적경 15시. 아니요, 13시. 갑자기 헷갈립니다. 보세요. 한 거. 춘분날이고요. 태양의 적경이 0시 0도예요. 태양은 천구의 적도상 있어야 됩니다. 왜요? 저기가 0이니까. 그리고 시간 좋습니다. 1시. 그럼 태양 어디 있어요? 동점에 있을 때 6시, 12시, 18시, 24시고 1시간 더 가야 돼요. 여기. 태양 여기. 이때 요 지점이 춘분날이니까 0시. 적경 0시. 그럼 여기는 적경 1시. 쭉 가서 여기는 1시에 12시에 늘어나죠. 13시. 적경 16시에 늘어. 13시. 근데 우연찮게 C의 적경이 13시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C. C보다 높은 애 있어요? 없어요. 얘 지금 적경 10시죠? 그죠? 10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못 왔어요. 그죠? 못 왔다고요. 여기는 가 있어야 되고. 지금 얘는 뭐예요? 얘는 높아봤자 여기예요, 여기. 그죠? 물론 여기에서 더 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C가 제일 높아요. 90도. 그럼 만약 여기다 그려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적경 1시인 방향. 왜요? 여기가 1시니까. 요 1시니까. 그리고 적경의 증가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 지구 공전 방향 또는 일주 운동의 반대 방향. 적경이 이렇게 증가해요. 여기 적경 13시. 적경 13시는 여기 있어야 된다. 됐죠? D는 높아봤자 여기인데 C는 여기 있다고 보죠. 물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천정이 표현 안 되지만 이렇게.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자, 디귿은 여러분이 북반구를 그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식도 있었죠. 식으로 풀자면 이렇습니다. 50도 N인 지역에서는 일단 90 한번 적고 90에서 위도 뺍니다. 40 나왔죠. 마이너스 붙입니다. 마이너스 40이고 마이너스 붙여요. 마이너스 90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기가 여기 들어가면 주국성, 여기 들어가면 출몰성, 여기면 전몰성이에요. 우리가 강의 시간에 전부 다 그림 그렸었고. 근데 문제는 50도 S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주국성, 여기 들어가면 출몰성, 저기가 여기 포함된 별들은 이 지역에서는 전몰성. 근데 50, 50, 60, 50, 50, 60 얘는 여기 들어가고, 그렇죠? 30은 여기 들어가고. 그럼 전몰성 몇 개? 3개. 3개. 정답 4번의 니은 디귿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선생님 총평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 학습 방법을 약간 바꾸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목표에서 쭉 한번 올려주고 수능 시작 더 올려가지고 우리 1등급까지. 되셨죠? 자, 선생님은 이제 다음 강좌들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릴 거고요. 다음 강좌에서 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좌들에서 뵐게요.